이승훈 변호사, 전당대회가 있었던 그해 강래구 씨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상을 받았더라고요? 2021년도인데요. 한국감사인 대회에서 청백리상을 수상했고요. 청백리상이요? 네, 청백리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텐데요. 청렴하고 결백한 공무원, 그래서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5개월 뒤의 일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5개월 뒤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청렴 결백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이와 같은 상을 수여한 것이냐, 아니면 감사인 협회에서도 그냥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하고 그냥 상을 맞추기식으로 준 것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래구 씨는 지금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나요? 사직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수리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전해드렸지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식대 수준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된 정성호 의원, 당 내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전당대회 하다 보면요,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크지만 또. 어제 의원님들 중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좀 실언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언이요? 실언? 이게 기름값 10대 수준이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은 과거의 기준보다는 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 수준을 맞추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민당이 그러한 또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인식이라든가 제도 개선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신정인 전 의원, 이 발언은 정말 사과해야 할 발언이죠? 네,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또 계속해서 당의 중진들이 이것을 마치 어떤 정치계 안의 관행인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하루 지나서 이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권 안에 뿌리 깊은 인식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행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2012년 8월인가요? 박희태 전 의장이 그 당시 돈봉투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 관행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당시의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는 무슨 판결을 내렸었냐면 정당법상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근절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이것 정당법을 들이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결이 나온 12년 후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관행이라는 인식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이 사과드려야 되고 사죄해야 될 부분이지 핑계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성호 의원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하는 실수가 있었다. 실언한 저의 불찰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장혜철 최고위원. 서민들은 한 달 밥값으로 50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요,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만 원 정도. 그리고 2인 가구 중위소득이 300만 원 초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의 월급이 또 300만 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300만 원을 우리가 별거 아닌 돈으로 치부하게 됐는지 그 부분 참 유감스럽고 특히나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 반지하 월세방 산다, 흙수저다 이런 걸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홍보용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분이거든요. 300만 원이면 그 반지하 월세방 지금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치 월세는 좋게 될 겁니다.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닌데 이거 얼마 안 된다, 밥값 정도다, 식대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만 원에 안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300만 원 한 달 월급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가장들, 청년들 어떤 마음, 어떤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변명이라고 그것도 청년 정치인이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개탄스럽고요. 지금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이 300만 원 축소할 게 아니라 우리라도 돈봉투 같은 구태 문화 근절하자고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도 모자랄 시국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젠가요? 그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한테 돈봉투 근절 선언 함께 하자고 요청하셨잖아요. 네, 그 답이 왔어요? 공식적으로 최고위 발언으로 뭐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인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김남국 의원, 전용기 의원 등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전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제 개인적 연락처 알고 있고 기사가 많이 나가서 네. 충분히 소식을 접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고 오늘 아침에 장경태 최고가 저렇게 3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안 움직인다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이 요청은 유효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과 국회에서 돈봉투 근절 선언을 좀 함께 발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발언이 주는 무게감, 특히나 정치인들의 발언의 무게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발언에 대해서 50만 원도 안 되는 밥값이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혜 전 의원,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요거 하나 해볼게요. 당내 상황이 지금 어지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이 또 더불어서도 함께 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을 자꾸 이제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겠죠. 지금 당 내에서 전 대표와 현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총체적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당원들 혹은 당에 있는 핵심 인사들은 이낙연 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가 조기 귀국할 가능성은 0%입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 조기 귀국, 제대로 된 시기에 귀국하신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마도 당의 상황과 당 안의 당원들의 어떤 요구 그리고 민주당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 역할을 이낙연 대표에게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으로 인해서 일시에 귀국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젠가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지금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혹시 귀국 일정은 정해지셨나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오는 6월에 다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때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질지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